예, 윤 대통령 석방 이후에 여당은 공수처를, 야당은 검찰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사위에 논란의 인물 중에 한 명인 오동훈 공수처장이 출석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오동훈 공수처장의 십자포화를 퍼부었는데요.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체포를 공수처의 생존, 회생, 계기로 삼아서 법 절차와 수사 관례 무시하고 밀어붙였습니다. 영장 쇼핑, 딱풀 공문, 불법 체포, 영장 기각 은폐, 이쯤 되면 공수처장께서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수처의 수사권, 그다음에 영장 관할에 대한 부분은 서울중앙법원, 그다음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각기 다른 5명의 그 판사님으로부터 관할권이, 수사권이 있는 걸 정확히 확인하였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제가 공수처장께 집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사퇴하시겠습니까? 지금 그럴 생각 전혀 없습니까? 저희들의 그 업무 집행에 적법 절차 위반한 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나라 전체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한 것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하겠습니까? 지금 구속 취소와 관련하여 지금 구속 취소 결정과 그다음에 적시 항고가 없었다는 것 관련돼서 물으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 결정문에 의하면 공수처가 그거 여쭤본 거 아니고요. 이런 답변할 혼란을 기회를 초래한 주세요. 것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할 마음이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수사권 존부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그만 답변하시죠. 변호인 주장만 나와 있지 그 부분에 국회에서 대해서 거짓말로 국민 명시적인 우롱하고 규정이 거짓말 없다라고 답변 되어 있지. 내고 뭐 수사권에 답변 대해서 잘못됐다 문제가 하니까 있다고 아래 사람들한테 판단한 책임 바가 다 없습니다. 떠넘겼어요. 오디오가 계속 겹쳤어요. 두 사람이. 일단 송경훈 변호사님. 사과 마음도 없고 뭐 사퇴 요구 이것도 일단 거부했어요. 오동훈 공수처장이. 공직자로서 참 책임 있는 처신이 아니죠. 지금 공수처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수사를 위해서 사건을 이첩받은 뒤부터 많은 혼란상이 초래가 됐습니다. 예. 그걸 한 달 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셨고, 그리고 이번에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공수처가 검찰의 사건을 늑장 이첩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 발단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공수처가 수사 역량도 없으면서 이런 혼란상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공수처장의 사과가 필요하죠. 사실은 공수처가 이 사건을 이첩받지 않고 애초에 초반부터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검찰이 했다든가, 혹은 수사권에 있어서 가장 논란이 없는 경찰이 했더라면은 이러한 혼란상은 초래되지 않았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점에서 오늘 오동훈 공수처장의 답변을 굉장히 아쉽게 본 국민들께서 대단히 많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오동훈 공수처장이 뭐 준비를 좀 해온 것 같아요. A4 용지를 읽으면서 하나하나 막 반박을 했는데, 근데 김진욱 대변인, 이게 제 생각엔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다음 화면을 볼게요. 사과 생각도 없고 사퇴 마음도 전혀 없다. 근데 이게 검찰이 왜 즉시한 거 안 했냐를 따져 묻기 전에 어쨌든 주기현 부장판사의 그 구속 취소 결정의 핵심 두 가지. 9시간 45분 동안 위법하게 대통령을 구금한 거 아니냐.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 건데, 내란죄 수사권 없는데 능력 없는 공수처가 가져간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은 뾰족하게, 그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감 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오동훈 공수처에 그 말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동훈 공수처장의 전체적인 답변 내용을 보면 여기에서 적법 절차를 위반한 적이 없다, 이 한마디에 예. 공수처의 수사권도 포함이 된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예. 공수처가 이 내란죄에 대한 직접적 수사 권한은 없지만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서 또 예. 직권 남용과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을 연계해서 이 내란죄까지를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예. 그런 과정들 속에서 지금 이 법원에서 지난번에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것을 인용할 때 불명확하다 그랬지,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라고 지적한 부분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만, 이런 해석이 지금 재판부에서 뿐만 아니라 이 상급 법원을 통해서 과연 공수처가 이번에 대통령을 수사하려고 했던 그 과정이 정말 적법했는지, 아니면 그 적법성을 벗어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받아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측면에서 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시 항고를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척이나 아쉽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박준태 의원인가요?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오동훈 공수처장을 꽤 몰아붙였어요. 사과해라, 사퇴해라. 또 하나 있어요.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 오늘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소 검사는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하여 시간 계산으로도 정확히 기소 시한 47분 전에 기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습니다. 법 왜곡이 아니라 법 해석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현행 형사소송법 214조 2 13항 규정 중 어느 부분이 불분명한지에 대해서 해명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저희는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위법 부당한 결정에 대해서 위헌적인 수단으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차관 지금 말 잘했어요. 법원에서 판결을 잘못했다.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에 공식 입장 냈습니까? 아니 그 부분은 대검에서 입장을 냈죠. 자, 그럼 법원에서 한마디 하세요. 지금 법무부에서는 판결이 잘못됐다. 불법 판결이었다. 이렇게 입장을 냈어요. 법원행정처의 입장이 뭐예요? 법원행정처장 입장이 뭐예요? 법원 입장은 뭡니까? 법무부에서는 잘못된 판결이래요. 자, 조용히 하세요, 다들. 자, 법원의 입장을 얘기하세요. 검찰은 법원 판결이 잘못됐대요. 이렇게 공식 입장을 얘기했어요. 예전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의 결정은 상업심에서 번복될 때까지는 존중되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본이라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모든 국가기관은 그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제 귀를 쫑 세우고 있다가 뭔가 봐봐라 법무부가 법원 비판단이라고 하니까 꼭 집어서 진행을 했어요. 윤기천 부위원장님. 9시간 45분 초과한 거에 대한 그 시간 얘기. 근데 아까 천대합 법원행정처장이 뭐라 그랬냐면 다음 화면을 볼게요. 원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건 구속기간 계산법이 확립된 판례가 없고 검찰이 즉시 항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 부분은 정청래 위원장이 일단 저 말을 좀 잘못한 부분이 하나 뭐냐면 예. 부당하다라고 했지 불법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 법무차관이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 따라서 다퉈봐야 되는 건데 현재 다툴 수 있는 수단인 즉시 항고 제도는 사실상 위헌적인 제도라서 그걸로 다툴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마치 뭐 불법한 결정이었다라고 또 말을 바꿔서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일단 법무차관의 말은 틀린 건 없죠. 그렇죠. 검찰총장과의 말이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왜 안 다퉜냐 이런 부분은 어찌 보면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일반 국민이나 대통령이나 바로 풀려나질 못해요. 예. 원래 수사기관이 허락받은 법으로부터 허락받은 10시간을 넘겨서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거든요. 예. 자, 그것이 위헌적이라는 것인데 왜 그 위헌적이라는 것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재촉을 한다 그러면 위헌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저 말은 맞지 않고 다만 이제 즉시 항고를 통하지 않고 나중에 본안 재판 과정에서 이것이 뭐 각하 공소기각 주장을 할 경우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간이 잘못됐다 이렇게 다투면 되는 거거든요. 이 하나 문제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란죄 수사권 관련해서 공수처장께서 좀 말씀 잘못하신 것 같은데 물론 그 결정문 자체에는 본인이 판단하지 않았어요. 판사가. 그러나 거기에 보면 변호인의 쭉 주장을 적시합니다. 이러이러한데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면서 뭐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주장하는데 내란죄를 인지하는 과정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정황상.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판사가 이 주장에 그 의심을 해소할 만한 이런 게 없다. 따라서 그 주장에 일단 아직까지는 본인도 이걸 의심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실렸기 때문에 처장께서 말씀하신 것도 틀린 거죠. 판사가 명확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판사가 변호인의 주장이 틀리다고 판단한 적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수사 과정의 유법성에 대해서 명확히 해소가 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풀어주는 게 맞죠. 딱 그런 취지에서 보면 저 부분을 다투는 부분은 현재 민주당이나 아니면 공수처장이나 일단 기본적인 인권 존중 차원에서 보면 앞뒤가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 공수처는 우리는 다 할 도리했고 다 적법했는데 우린 잘못한 거 없다. 그러니까 뭐 사퇴하라고 하더니 안 한다고 했죠. 천대와 법원행정처장. 법원 판단 존중돼야 되고 뭐 위 상급시 받아봐야 되겠지만 검찰이 즉시 한 걸 안 했는데 뭐 우리로서는 어떻게 하냐. 또 하나. 장현주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다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구속 취소 자체가. 근데 얘기가 맞는 거 아닙니까? 구속 취소, 검찰, 법무부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고 억울한데 말도 안 되지만 즉시 항고는 유신 때 만들어진 위헌적 요소가 많으니까 당연히 검찰이 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심우정 검찰청 판단. 이걸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저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즉시항고는 하지 않고, 이 즉시항고는 법으로 보장된 제도임에도 예. 하지 않고 본안에서 다투겠다라는 말이 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게다가 오늘 천대엽 처장이 뭐 지금 속보로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취지는 결국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것은 바로 석방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 말씀 걸 정말 죄송한데 법원에 주신 얘기 중에 그 말도 맞고 다만 지금까지 1심에서 안 했으니까 존중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두 개가 같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상급심 법원에 갈 때까지는 1심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그렇죠. 된다라는 취지도 맞는데 예. 결국 그런 검찰의 얘기대로라면 즉시 항고가 위헌이라는 취지는 바로 석방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럼 지금 천대엽 처장이 지금 속보에서 나오는 얘기처럼 결국 지금 현재 구속 상태가 풀어진 것이니까 구속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즉시 항고를 통해서 상급 법원의 이 부분을 다퉈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 저는 이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럼 심우정 총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 즉시 항고 제도가 뭐 유신 때 나온 거라서 위헌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석방이 됐지 않습니까? 석방은 됐고 검찰로서는 이 구속 기간을 계산하는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라고 지금 다투겠다라는 것이니까 석방된 상태에서 즉시 항고를 통해서 상급 법원에 다퉈보면 될 것이고, 그리고 천대엽 처장이 지금도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즉시 항고 기간이 7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아직 즉시 항고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석방이 풀어져서 검찰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위헌적인 소지도 없어졌고 그렇다면 7일 안에 즉시 항고를 통해서 이 구속 기간 계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당연히 상급 법원에 다퉈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만. 예. 근데 이게 어폐가 좀 있어요. 예. 뭐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석될 여지도 있지만 예. 즉시항고라는 것은 집행정지 효력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법원의 결정 풀어주라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다시 잡아 가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않은 즉시항고는 원래 즉시항고 제도가 또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해석도 가능하지만 한편 보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또 가둬야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재수감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뭐 구속 여부가 대통령의 내란지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도 아닌데 민주당이 대통령이 풀려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한다. 뭐 이러니까 오늘 이렇게 뭐 법원 혹은 법무부를 몰아붙인 거 아니야 이런 해석이 여권에서 있어요. 근데 오늘 법사위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저희가 화면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내각도 윤석열 내각, 검찰도 윤석열 검찰, 경찰은 반반이라고. 우정수 특수본부장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하는 것 하고 차장 등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윤석열 검찰. 검찰이 국민의 검찰이지 누구 어디 정당의 검찰 아니야. 소리 하지 마. 윤석열 그렇게 엉망에서 뭐가 그렇게 좋다고? 윤석열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이재명 얘기할 거 없어. 왜 이재명 대통령이 나와요? 자, 여러분들 조용히 좀 하세요. 지금 회의장 내란 사태입니다. 진행이 안 돼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충분히 얘기하세요. 지금. 없어요. 뭘 없어. 옳지 못해서. 서로 자꾸 말이 왔다 갔다 하면 계속 이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중해 주시고, 자, 한마디만 할게요. 지금 분위기를 잡은 사람이 누굽니까? 곽기태 의원 좀 조용히 하시고. 아니 누가졌습니까? 말하라면요. 안 한다면서요.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또 하는 거야.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하시라고 하면 또 안 하고, 진행하려고 그러면 또 여기저기서 와글와글하고. 왜 이러십니까? 싸움을 말리는 건지 부추기는 건지는 좀 알 수 없습니다만 다만 송영은 변호사님,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가장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해요. 위원장이 웬만하면 좀 의사 진행을 원활하게 하고 경청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지금 무슨 내란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오히려 싸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뭐 22대 국회에서는 법사위에서 저런 장면을 본 것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놀랍진 않습니다만 정말 법사위에서 지금 이 시점에 가장 해야 될 일을 방치하고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야 국회의원들이 윤 대통령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피고인에만 집중한 나머지 다른 수천 명의 구속 피고인들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계기로 그러면 앞으로 구속 기간에 있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서 법원에 기록이 갔다 온 기간을 날로 뺄 거냐 시로 뺄 거냐 이것에 관한 혼란이 현재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뭐 검찰은 앞으로도 난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난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또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와서 법원이 풀어주라고 하면 즉시 항고하지 말고 풀어줘라라고 하는 게 지금 대검의 지침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한 혼란상을 국회가 어떻게 입법을 통해서 정리할 건가 이런 부분에도 시선이 미쳐야 됩니다. 그런데 예.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전부 다 뭐 봉숭악당 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참 국민들께서 보시면서 안타깝고 씁쓸하실 것 같습니다.